대표님 안녕하세요. 예전 부부 갈등 및 고부 갈등에 관한 주제로 글을 써서 카운셀링을 받았던 30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이번에는 아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올해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월 학기 초에는 학교에 간다는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학교를 곧잘 다녔는데 3월 중순부터 갑자기 목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등등의 이유로 학교를 한두 번씩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학교에 가서도 같은 증상으로 아프다면서 보건실을 자주 찾았고 급기야는 아프다는 말을 넘어서 아침마다 아이의 등교 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씩 하던 등교 거부가 지금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치르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솔직히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부모로서는 아이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등교 거부는 고쳐지지 않았고 등교 거부의 원인을 찾기 위해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심리상담을 다니면서 얻게 된 결론은 결국 담임 선생님의 문제였습니다. 아이에게 들은 바로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교실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많은 질문을 하면 화를 내어 아이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며 너희가 작년 1학년보다 못하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 또한 심리상담 중 청각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예민해서 저런 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것이 공포가 되어 등교 거부가 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발언은 아이 엄마가 아이를 교실까지 직접 데려다 주면서 들은 것과 같은 반 친구에게도 직접 들은 말인 바 제가 드린 말씀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언어적 폭력 및 정서적 학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고민은 아이의 등교 거부를 넘어 과연 이런 폭력 및 학대가 어느 정도 있는 교실의 선생님을 그냥 방관해도 될지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방관하려니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날이 남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곧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 잘 들으셨죠? 자,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학교를 간다라는 게 좋아가지고 꿈에 부풀던 초등학생 꼬마가 몇 번 갔다 오더니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등교 거부가 심리 상담을 받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심리 상담 해보니까 담임 선생의 은행이 문제였다. 그런데 그게 심리 상담의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애를 바래다 주면서 들은 이야기도 선생의 언어적 학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고 애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고민에 빠져 있다. 담임 선생하고 면담을 한다는데 면담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걸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낭패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담임 선생과 면담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보통 1학년 담임을 한다는 거는요. 애들을 한번 보세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는 학교 같은 통제 관계가 아니라 애들끼리 어울려서 자유스럽게 그냥 놀고 그리고 학교 가기 전 단계에서 조직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인 부분은 간혹 가다가 보도가 되지만 사실상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학교라는데 처음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1학년 꼬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기대감이 엄청 부풀고 한쪽에서는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고 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느끼던 것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 즉 학교라는 것은 일정한 수업 시간이 있고 휴식 시간이 있고 통제도 되고 또 학교의 선생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게 애들을 대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앉히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가장 이른 산전 수준을 다 겪어본 베테랑 교사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고학년이 어렵고 이
저학년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오래 한 교사들이 보통 저학년을 맞는데 거기에 원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 있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처를 잘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 생활을 한 20, 30년 하면서 좋지 않은 폐습과 버릇들이 몸에 배인 교사가 1학년을 맡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에이씨 이시기마라고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존댓말을 써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도 학교에 가는 즐거움과 두려움이 공존할 건데 즐거움이 더 많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지어 박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욕도 들었습니다.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집에서부터 거의 혼이 나지 않고 인격을 존중받으면서 자랐던 꼬마들이 학교에 가서 갑자기 바뀐 환경에 더하면 아마 학교의 담임 선생이 마귀 할머니나 학교 공간 자체가 무시무시한 공포의 공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에 가기 싫은 거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갑자기 학교에 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진짜 아무런 의욕이 없이 대하는 애들은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이지매를 당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특정 선생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은가를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고, 또 확인해 보면 그런 일들이 거의 99% 있게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그렇게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폐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 근원에는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등교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학생에게 가기 싫은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부모한테 말하자니 창피하고 해서 딱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애들도 많지요. 빵 셔틀을 하면서 학교 가서 놀림이 되면서 학교가 애들이 흔쾌히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애들은 학교 가는 순간이 아마 죽으러 가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또 선생들도요, 많다 보니까 과거처럼 교사가 인격체다 이런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 선생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 중에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애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낙인을 찍어놓고 특정 애들을 계속 미워하는 선생도 있죠. 그래서 저는 교사에 대해서 인성 테스트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교직이 과거처럼 존중받고 있지 못해서 많은 교사들이 이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지만은요. 아니, 그동안에 그 좋은 시절 동안에 정교조고 뭐고 만들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를 해서 교사들은 학교에 나가기가 싫고 학생들이 무섭고 학부모가 무섭다고 하고 학부모들은 또 교사들이 무섭다고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의 학부모나 애들의 행포에 대해서 교권을 세우는 일에 치중을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임 교육이니 뭐니 하면서요, 학생들과 교사가 평등하게 학교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는 편해졌지요. 간섭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옛날처럼 가정 방문도 할 필요 없고 애들 한 명 한 명당 상담도 별로 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하루 때우다가 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사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그걸 즐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사를 우습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 교직에 해이가 생기고 교직이 스트레스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보다도 교사들의 책임이 크지요. 자, 1학년짜리 꼬마는요, 강아지로 치면 3, 4개월짜리 강아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이 세상은 두려운 곳이에요.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 선생이 맨날 씩씩거리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다고 하면 애가 학교를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지요. 근데 그런 선생하고 상담을 한다고 선생이 제가 잘못했군요, 고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심리 테스트나 말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상담을 해도 선생한테 대놓고 그런 문제를 말을 못 할 겁니다. 다른 반으로 간다 하더라도 애가 받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반을 옮긴다 하더라도. 근데 반을 옮긴다는 것도 학교에 다니면서 쉬운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모종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상당히 시끄러워진 일이 발생해야 반을 옮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이 교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께서도요, 지금 담임이 정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수집하고 나서려니까 아니 애들 3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왜 내가 나서야 되냐? 그럼 또 생각이 들겠죠. 자, 내가 괜히 총대매했다가 나중에 우리 애만 선생들한테 더 찍혀서 학교 전학 가야 될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있겠지요. 대한민국에 가끔씩 보면 제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탈이나 폭력이 방치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누구든지 귀찮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폭행이 벌어져도 대다수는 또 침묵한 채 지나가 버리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도 지나가 버리고 가끔 가다가 의인이 있어서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 일에 대한 견적을 내야 되는 거죠. 선생 만나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선생은 한두 번 자기가 그랬지만은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 잡아뗄 겁니다. 애가 무슨 녹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예민하다라고 몰아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과 상담을 한다라는 거는 그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상담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이제 포수가 멧돼지를 잡을 때 오갈이 되어버리면 멧돼지가 화가 나서 들이받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마음의 각오나 이 일에 대한 견적을 내기 전에 담임 선생과 상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한 반에 한 30여 명에 가까운 애들이 있으면 적어도 한 10여 명의 부모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대개 아이는 어떠느냐 그런 이야기를 호소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부터 객관적으로 쭉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애들에 따라서 예민함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선생에게든 폭력적 언행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같은 반에 학부모 중에 몇 사람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자고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토론을 해봐야죠. 그런데 사연을 의뢰하신 분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선생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여나 다른 학부모에 의해서 학교에 알려질까봐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나서기 싫어하고 지금 결국은 선생하고 어떻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 볼까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연을 의뢰하신 분도 좋은 게 좋다라고 수습해 볼까라는 관점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거다. 상담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사회에 보면요. 학교에서 과거에 급식 비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좀 있을 거예요. 상당수 학부형들이 애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질이 떨어지고 급식하는 납품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소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촌지를 받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도 극소수의 부모 외에는 그 촌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못 줘서 아쉽지 그걸 갖다가 내가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다 넘어가 버릴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는 과정에 우리 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폭력을 쓰는 선생, 촌지를 좋아하는 선생, 심지어 비밀 과외를 하는 선생까지 온갖 걸 다 겪었죠. 부모한테 뭐 당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상납받는 선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져오라고 시키는 선생, 그리고 가정방문을 핑계로 또
존지를 받는 선생님. 정말 별별 사람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선생님이라고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별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당연히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조작도 이루어지고 지금 문제 유출도 있고 이런 비리들이 있지요. 제가 살면서 다 목격해 왔던 거예요. 커진 권한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걸맞게 투명해져 왔느냐라고 보면 학교 또한 관료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감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라는 특성상의 학교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요. 다 내 자식한테 불이 갈까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부모들끼리 몇 사람 모였어요. 한 서너 명이든 너댓 명이든 이런 일이 있는지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건 각오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학을 가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가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 주면서 들은 것도 있고 같은 반 친구 부모한테 직접 들은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언어적 폭력, 정서적 학대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명에서 시작해서 3명, 4명, 5명까지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학교의 문제로 삼아서 담임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물론 사실이라면요.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기가 어렵다고 하고 애가 계속 등교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애를 갖다가 학교를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담임하고 면담을 하면요. 면담하고 난 이후에 담임이 그도 사람일지라 앙심을 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애한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좋은 게 좋다고 수습할 게 아니라 부모 또한요. 적당히 세상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요. 자기 가정이라는 데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결단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를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순치되지요. 근데 애들 문제까지도 순치된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모부터요. 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그 다음엔 투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죠. 지금 사연을 의뢰하신 분의 생각은 좀 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얻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무너지며